피부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피부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와 대장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목간호입니다. 해외에서 친구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동안 침수를 하면서 근육통, 통증, 근육통 이런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친구원에 내왕하는 환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인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피부 미인은 뜸 치료에서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치질 때문에 뜸을 했는데 그게 치질에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치질 다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피부에 그 진피층에서 올라오는 그 촉촉한 기운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가 굉장히 뽀사사해지고 이뻐집니다. 남들이 보면은 병원에서 뭐 리프팅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인생사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피부가 나빠지면 괜히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움츠리듯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뜸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7년, 더 넓게는 10년까지 젊어집니다. 얼굴이 이뻐져요. 얼굴이 이뻐진다는 것은 피부가 미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좋아야 미인이 되는 거예요. 미남이 되고. 지난 최초 1회 때는 치질에 관해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장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의 기초 이론이 되는 목화, 토, 금수 이곳에서 금에 속하는 인체 장기가 구체적으로 폐입니다. 폐,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코는 뜸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코는 사보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끝나고 코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의 속성에 해당하는 장기가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항문에 치질 때문에 뜸을 했더니 뜸의 끝판왕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피부라고 그랬습니다. 피부 미인이 끝판왕이에요. 치질 때문에 뜸을 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또 대장에 가스가 안 빠진다거나 협착증이 걸렸을 때 대장에 뜸을 했더니 결정적인 끝판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자기는 피부가 좋아지려고 아예 계산도 안 했는데 하다 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또 뼈 때문에 뜸을 했는데 끝판왕이 다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거는 오장육부가 늙어갔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늙어서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장기관이 시들어가요. 그럼 피부도 시들어가요. 특히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기미가 있습니다. 기미가 생겨요. 여기다가 막 계속 바른다고 뭐 기미가 잘 없어지나요? 항문뜸을 열심히 하면 기미가 싹 지워져요. 지루성 피부염에서 지루성 피부염 생기는 게 머리 이 속에 생기고 이마에 생기고 코에도 생긴다거나 겨드랑이에 생긴다거나 이런 지루성 피부염, 그것이 뜸으로 잘 다스려집니다. 여드름도 뜸으로 잘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여드름에 그 얼굴에 난 그 부풀어 오른 종기가 크면 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항생제죠. 항생제에서도 독한 거 스테로이드계. 스테로이드계는 너무 장기 복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보침에서 보침이 있고 사침이 있어요. 사보침에서 사침을 여드름이 난 그 종기가 있는 톡 튀어나온 데다가 침을 놔요. 그러면 한 2, 3일 있으면 그 꼬독꼬독 껍데기가 생기면서 사라집니다. 침으로 어떻게 이 염증 세균을 갖다가 잡을까? 암이든 세균이든 다 정기적으로 음전이에요. 우리 이 피부의 정상 조직은 양전이, 음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암은 양전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음전이 덩어리예요. 세균도 음전이 자체예요. 거기에다가 침을 딱 꽂으면 이 사침은 음전이에요. 음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음전이는 밖으로 방전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음전이는 밖으로 나가려는, 방전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 또는 종기가 생긴 데다가 침을 꽂아 놓으면 이 침에서 생겨진 음전이와 세균에 있는 음전이, 암에 있는 음전이하고 같이 동일체가 돼요.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있는 음전이를 밖으로 방전시켜 버립니다. 방전시키니까 세균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면 핵이 터집니다. 터졌을 때에 백혈구들이 와서 다 청소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 난 여드름이 치료가 돼요.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그거는 침을 안 해도 뜸만 가지고도 돼요. 그 다음에 습진은 뜸으로만 해야 됩니다. 주부습진들이 많아요. 피부에 이게 손바닥에 이게 습진이 있는 사람은 장갑을 끼고 쑥 뜸기에 장갑을 낀 상태로 뜸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장갑을 끼고 뜸기에 올려놓고 뜸을 하세요.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눈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콩팥.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면은 눈에 검은 자가 있어요. 검은 자를 주관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검은 자,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흰자 있어요. 흰자를 주관하는 기관이 폐입니다. 폐. 그래서 흰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폐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도 중요한 기관인데 눈꺼풀에 이상한 색깔을 띈다거나 안 좋아지면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비장. 그 사람은 비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턱에 있는 여기 승장혈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보면 그 사람의 항문 주변의 질병 부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 전체는 그 사람의 몸 상태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촉촉하고 얼굴이 피부가 곱고 그래야 사회생활에도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항문에 뜸을 했을 때, 코에 뜸을 할 때, 대장에 뜸을 했을 때, 뼈 때문에 뜸을 했을 때, 폐 때문에 뜸을 했을 때 이게 전부 오행으로 금에 해당해요. 금에 해당하는데 제가 쓴 책 제목 이름이 쇠음 항문 내경뜸입니다. 내경뜸, 항문. 항문혈이 몸 전신의 거의 뱃속 창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노쇠야 되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항문뜸을 강하게 취급했어요. 이걸 내경뜸이라고 해요. 뱃속 창자에다 직접 뜸 뜨는 거.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피부 좋아지고 싶으면 또 몸에 물살, 지방, 근육살이 아니에요. 물살을 빼고 싶으면 뜸을 하세요. 항문 뜸을 하세요. 내경 뜸을 하세요. 그러면 물살이 빠집니다. 아주 그 살이 백금녀 같이 그냥 옛날에 코미디언 이 옆에 있는 옆구리 살이 쭉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지는 그냥 덩어리로 늘어지는 그런 살을 좀 빼기 힘들죠. 뜸을 하면 그게 첫날부터 몸이 틀려져요. 첫날부터 뜸 뜬 날 첫날부터. 그 다음에 뜸을 하다 보면 길어야 3개월, 짧으면 25일, 25일부터 3개월 안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열심히 하면
오장육부에서 금에 해당하는 폐,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여기에 이 금에 해당하는 기관에 크게 영향을 줘서 피부를 좋게 합니다. 특히나 얼굴에 생겨진 기미는 이 대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장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미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의 오행을 쳐다보면 항문에 치질이 있어요. 이 같은 금의 줄기 아닙니까? 코, 대장, 뼈, 피부. 항문에 치질이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축농증, 물혹 이런 거로 고통을 받습니다. 금이 안 좋으니까, 오행에 금이 안 좋으니까. 금이 또 너무 안 좋으면 심장 방광도 안 좋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장이 좋으려면 심장이 오행으로 화해해요. 심장, 소장이 좋으려면 간이 튼실해야 돼요. 근데 간이 튼실하면 심장, 소장이 건강해집니다. 목화 서로 상생해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예요. 금수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예요. 위장이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요. 간, 심장, 소장, 폐, 항문 다 위장이 안 좋으면. 위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무력증이 있으면 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가 멈춰져 있어요. 특히나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위가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위무력증은 왜 오느냐? 몸이 차가워서 오는 거예요. 장이 차가우면. 어느 날 갑자기 위무력증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냉증이라고 그러죠. 냉증. 냉증이 오면 몸을 다 망가뜨려요. 냉증이 오면 최종적으로 위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간, 심장, 소장, 방광, 신장, 폐, 항문, 코 다 망가뜨려버려요. 위가 건강해야 돼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뜸 의료기에 여기 엎드려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이 자리에다 여기서 이렇게 엎드리세요. 엎드릴 때는 요거는 빼야 되겠죠. 이 상태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빼서 소파나 침대 앞에다 두고 여기서 엎드려서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가 살아납니다. 명치에다 뜸을 하세요. 명치. 그 외국에도 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위가 움직이지 않는 무력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침을 백날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대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런 환자가 오면
엎드려서 여기에 뜸을 식히도록 해주세요. 또 제일 빨리 나는 데가 또 위무력증이에요. 위무력증을 그대로 세워라 내워라 방치하게 되면은 위담 환자로 변해버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담 환자가 되면 돈을 갖다가 물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위를 빨래 쥐어짜듯이 쥐어짠다고 가정을 해요. 통증이 오죽하겠어요. 일반 진통제 가지고도 안 들어요. 그러기 전에 위무력증이 있을 때에 여기다가 뜸을 해가지고 자가치료를 하면,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가치료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없으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 의원에서는 이걸 비치해 뒀다가 그런 환자가 오면은 여기에 엎드려서 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위 환자, 또 대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왜 생긴다고요? 생식기가 차가워서 생긴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가 차가우면 대장이 안 좋아지고 위장이 안 좋아져요. 그 차가운 거를 방치되는 게 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생식기가 차갑다. 거기 자궁내막염이 있다. 자궁내막염 일단 걸렸다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 여기 뜸을 하게 되면은 이 분비물이 막 흐릅니다. 선지피 같은 거, 죽은 피, 굳은 피가 막 흘러내려요. 자궁내막염은 자궁 깊숙이 죽은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통. 생리통이 너무 심하면은 졸도를 합니다. 쓰러져서 엎어져 버려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왜 그 고생을 해요? 그냥 그 진통제 그거 먹는다고 해결돼요? 아예 놔버려야죠. 그 방법은 앉아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자궁뜸을 해요. 요 자리에다가 자궁 입구를 여기다 대면은 자궁뜸이에요. 요 자리에. 여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아주 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생리통이 싹 나버려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고생들 하고 그래. 공포에 떨고. 이게 다 몸에서 냉증이 일으켜낸 질환들이에요. 위장에 무력증이 생겨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두면은 이 냉장고 근처 또는 에어컨 근처만 가도 몸이 쪼그라들어요. 그 차가운 기운에. 그런 사람은 겨울에 입는 옷을 두툼하게 껴입어도 느껴요. 냉증을. 냉증이 또 심한 사람들은 발 아래에 이 발등 여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발 아래가. 발 아래가 차가운데 그 차가워서 거기에 너무 그게 도에 오버되면 거기다가 그냥 발이 차가우니까 뜨겁게 한다고 뜨거운 데 둔다고 해가지고 해당이 안 돼요. 뜨거운 데다가 뒀다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데다가 발
차가운 걸 거기다 노출시킨다고 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보침에 보침을 합니다. 뜨겁다 찬 것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양이 부족한 거예요. 양이 부족해서 다리가 차가운 겁니다. 그 차가운 것을 극복하겠다고 불덩어리에다가 대봐야 안 났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데다가 발바닥을 노출시키면 더 해요. 더 아파. 그것이 열로 해당되는 게 아니다. 정기적으로 발에 정기적으로 양이 부족하다. 양의 기운이. 사보침의 보침이 양입니다. 그 보침을 놔요. 그러면 바로 그 심각한 그 통증 이것이 멎어버립니다. 인체는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난감은 조그만 장난감도 1.5V짜리 4개, 5개, 6개 들어가야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6V, 9V 전기를 소모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 인체는 100kg든 60kg든 70kg든 우리가 에너지, 전기가 나오는 것은 인체에서 생겨지는 전기는 1V도 안 됩니다. 300에서 400mV 정도예요. 생체 전기와 인체 전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생체 전기는 볼트만 존재합니다. 암페어가 없습니다. 장난감을 움직이나 기계를 움직이는 전기는 볼트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 것은 볼트, 암페어가 필요 없습니다. 볼트만 존재하는 전기, 이것이 생체 전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양을 넣으면 안 돼요. 300에서 400mV가 인체에서 흐르는 전기이며 그 이상은 인체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한 전기체로서의 보침을 다리가 아플 때, 냉기로 아플 때, 그 자리에다가 그걸 아시얼로 잡아서, 아시얼이라는 것은 특정한 혈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픈 당시의 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든지 아픈 데를 다 아시얼이라고 그래요. 그 아시얼에다가 침을 넣으면, 보침을 넣으면 차츰차츰 해결이 됩니다. 이 책이 해음학문 내경뜸 책이 530쪽이 넘습니다. 이것을 제가 35년 동안 경험한 바를 이 책에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냉증입니다. 결국은 냉증이 사람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냉증을 그 체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체질이 냉한 체질이니까. 태어날 때 냉한 체질로 안 태어났어요. 배꼽 아래에 있는 기운은 따뜻하고 가슴은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배꼽 아래에 있는 기운이,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더운 기를 식혀주고 너무 차가운 기를 적정 수준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정상 체질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버려 두면 차가운 부분은 계속 차가워져요.
가슴은 차가워지고 가슴은 여기가 시원해야 되는데 오래 여기 열이 받쳐져. 열이 받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안 좋아져요. 심장이 안 좋아지면 심근경색증 걸려요.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젖가슴 가운데 여기가 전중혈이라고 그래요. 요 자리가. 전중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이런 사람은 운동하다가 잠자다가 심근경색으로 큰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중혈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냐? 사보침에 사침 단 한 개만 꽂아놓으면 막 아프던 게 금방 가라앉아요. 침도 많이 필요 없어요. 어떤 곳은 침이 뭐 5개, 6개 필요한데 전중혈 할 자리는 여기는 침이 1개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 열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서 코에 맺혀버려요. 코에 맺히면 딸기코가 돼요. 딸기코가 되면 피부 미인 되게 흘렸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성도 코가 빨간 딸기코가 있더라고. 요 코에다가 딸기코가 생긴 요 자리에다가 사침을 꽂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빨갛던 게 엷어집니다. 이건 무슨 약을 바르고 여기 코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더라고. 그럴 것 없어요. 여기다 사침을 꽂아요. 그러면 그 빨갛던 그 딸기코 증상이 엷어집니다. 인물을 낫게 하기 위해서 딸기코. 또 얼굴이 빨갛게 홍반증,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 홍반증. 홍반증은 그거는 침으로 해야 돼요. 지금 홍반증도 아니고 단순히 피부가 늙어 보인다, 칙칙해 보인다. 그럴 때의 뜸으로 피부 미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홍반증이라든가 다른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을 정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뜸을 하면 어떻게 해서 피부가 치료가 되느냐. 뜸을 하면 인체에서 인터페론이 생겨진다는 걸 말씀드렸죠. 뜸을 하면 인체에서 히스타민, 히스토인이라는 나의 치료 물질이 생깁니다. 이거는 뜸을 연구한 전문 서적에서 발표된 바입니다. 히스타민, 히스토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체의 건축 일꾼들이에요. 필요 없는 세포는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 세포를 만들어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타민, 히스토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뜸을 열심히 할수록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세포들을 자꾸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새 세포를 만들어내고.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의 자연 속성상 피부는 스스로의 자생력이 강합니다. 피부에 각질이 생겨요. 생기고 또 새 세포가 자꾸 나오고. 각질이 생겨진 피부에 새 세포가 자꾸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히스타민, 히스토신입니다.
뜸을 하면 그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염증성 질환은 인터페론이 치료해준다. 뜸으로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뜸으로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뜸이 아닙니다. 뜸을 할 때에 쑥이 타는 냄새 연기 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쑥이 타는 냄새 연기가 안 나옵니다. 모든 유기물질을 태우면 전통적인 옛날 방식으로 뜸을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엎어놓고 등 쪽에다가 혈자리에다가 뜸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쑥이 타면서 화상을 일으켜요. 화상이 일으켰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생깁니다. 상피 세포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상피 세포까지 태우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창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뜸으로 불을 붙여서 뜸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제2차, 3차 질병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쑥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항문을 대고 항문 뜸을 함으로써 몸 전신에 뜸을 하는 의료 연구를 제가 했던 겁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은 이곳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하나의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하시거나 쉬시는 동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음 항문 내경뜸 제13장 회음 항문 내경 목관호뜸 임상보고집 백승뜸을 알아본다. 피부 미인의 근본 오행의 금 기운과 폐와 대장. 탄력 있고 매력적인 피부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대부분은 피부를 피부 자체의 문제로 생각한다.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를 찾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이 피부 관리의 전부라고 여긴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전혀 다른 시야를 갖는다. 피부가 아니라 몸의 가장 깊은 곳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 피부는 결과일 뿐 시작은 내부라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양의학은 피부를 인체 내부의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울로 바라보았다. 오행의 금, 그리고 폐, 대장, 피부, 오행에서 폐와 대장은 모두 금에 속한다. 금은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두고 정리하고 비워내는 자연의 질서를 상징한다. 가을이 무성했던 잎을 내려놓듯 인체 역시 들이마시고 내보내며 균형을 유지한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장부가 폐와 대장이다. 장상학에서는 폐는 대장과 서로 통하고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 고 설명한다. 폐는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려 피부를 보호하고 대장은 인체에서 불필요한 것을 밖으로 배출한다. 들이마시는 것과 비워내는 것. 동양의학은 이 두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피부 역시 건강한 빛을 띈다고 이해하였다. 피부는 왜 마지막에 변할까? 동양의학에서는 냉증을 여러 질환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몸이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하복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자궁과 생식기, 대장의 기능이 영향을 받으며 다시 위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배설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체의 균형 역시 흐트러지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피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냉증, 하복부 기능 저하, 대장과 위의 불균형, 피부 변화라는 흐름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피부에 무엇을 바를 것인가 보다 신체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은 최근 생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롭게 조명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Discussion on the Theoretical Meaning and Biological Mechanism of Lung is Connected to the Large Intestine and the Large Intestine Corresponds to the Skin에서는 폐와 대장이 면역계, 장내미 생물, 염증 반응, 신경, 내분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또한 2013년 발표된 Specific Link Between Lung and Large Intestine: A New Perspective on Neuropeptide Secretion in Lung with Herbal Laxative Stimulation에서는 대장을 자극하는 처치가 폐 조직의 신경펩타이드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폐와 대장이 하나의 생리적 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통의학의 관점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회음을 먼저 따뜻하게 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의학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얼굴을 먼저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폐를 살피고 대장을 다스리며 인체의 중심축인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다. 그 대표적인 양생법이 바로 백승 회음뜸이다. 회음은 여러 경락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으며 예로부터 인체 전체의 균형을 돌보는 부위로 인식되어 왔다. 피부를 위해 얼굴에 뜸을 뜬 것이 아니라 하초에 뜸 치료를 했던 것이다. 실제로 회음뜸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가운데는 냉증이나 소화기 불편감, 배변 습관의 변화와 함께 피부의 안색이나 윤기가 달라졌다고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회음, 항문 내경 목관호뜸 임상보고집에도 자궁 건강, 치질, 냉증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부 변화가 함께 관찰된 증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임상 경험에 기반한 보고이며 개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피부는 가장 마지막에 답한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지만 변화는 언제나 가장 안쪽에서 시작된다. 오늘 어떤 공기를 들이마셨는지, 오늘 장이 편안하게 비워졌는지, 오늘 하초에 얼마나 생기가 돌았는지 시간이 지나 피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진정한 피부 관리는 거울 앞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폐를 살피고 대장을 다스리며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동양의학은 피부의 뜸을 뜨지 않았다. 폐와 대장의 조화를 먼저 생각했다. 어쩌면 아름다운 피부는 화장품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스스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생명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에게도 백승뜸이 필요할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관호저 2020년 회음, 항문, 내경뜸, 새논출판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고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고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